네, 안녕하세요. 조 사장입니다. 예, 오늘은 회계사 얘기 나온 김에 회계사 특집 3탄입니다. 회계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회계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회계사가 궁금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진짜 항상 궁금할 거예요. 이제 회계사가 과연 얼마나 좋은가? 정말 이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?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점은 많이들 얘기하는데 단점 잘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실제로 회계사로서 느끼는 단점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일단 밑밥부터 깔자면은 재미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.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. 첫 번째로 회계사가 되지 않더라도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지식들은 살면서 굉장히 쓸데가 많아요. 어찌됐든 돈이랑 어떤 사업과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사가 안 돼도 회계사를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메리트가 돼요. 보통 이제 다른 그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은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을 활용하는 게 좀 약간 어려울 때도 있어요. 그런데 회계사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요. 일단 일이 재밌고 빡세요. 네. 실제로 이제 일을 제가 옛날에 이제 회계법인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요.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일이 많은데,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. 막 이제 막 비행기 타고 막 출장도 다니고,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, 공장도 가서 이제 하고, 아무튼 일하는 게 좀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일은 재밌죠.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일이 좀 약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내가 이 어떤 한 업종에서 있다가 다른 업종을 가게 되면은 최소한 경력을 한 2배 정도를 쳐줘요. 그러니까 내가 회계법인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업종에서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걸로 쳐줍니다, 보통은. 그래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좀 있다가 딴 데 가면은 굉장히 직급이 높게 들어가게 돼요. 네, 장점이죠.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회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어떤 진짜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방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것은 장점이죠. 그리고 이직을 할 수 있는데 이직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.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시 다녔던 회사에 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좀 약간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요. 이것도 장점이고,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자격증하고 함께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폭발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진짜 이제 꿈의 그 조합이 이제 회계사랑 변호사가 합쳐지는 거예요. 회계사랑 변호사가 합쳐지면은 거의 뭐 혼자서 어벤져스급의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회계사랑 계리사. 계리사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. 물론 모든 자격증이 다 어렵습니다. 그리고 회사는 변리사랑 같이 있을 때도 시너지가 좋고요. 그리고 감정평가사랑 같이 할 때도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법무사도 마찬가지고요. 자산관리사. 어, 아무튼 회사가 워낙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하고 함께 할 때 좀 약간 시너지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진짜 대체 불가능한 어떤 능력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요,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 모든 자격증의 공통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도 중요하지 않죠. 근데 물론 이제 신입으로 이제 회계법인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나이가 좀 중요하긴 할 거예요. 학벌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도 약간 회계법인에서 약간 파트너까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학벌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. 어쨌든 이제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. 이게 파워풀해요. 사라지지 않는다. 네, 프라이드도 있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은요. 모든 자격사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. 좀 약간 그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. 자격사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
진짜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급이랑 뭐 신입들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거의 이제 뭐 약간 넘사벽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, 이건 그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막 그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나이 많은 회계사들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론적인 부분은 훨씬 더 잘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 되게 존중해요. 그리고 막 그 이제 막 신입이 약간 경력 많은 사람한테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요. 왜냐면은 이제 틀렸다라고 했을 때도 논리적으로 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음,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서로가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대표들, 거래처도 마찬가지죠. 거래처들도 보통 이제 그 회계사들이 보통 만나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이사급 이상들이니까, 저는 이제 막 특히 이제 회계법인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30대 막 한 중후반에 이제 어린 애가 와가지고, 그땐 초반이었구나. 아무튼 이제 20대 중후반 또는 이제 30대 초반 막 이런 회사들이 막 진짜 한 60대 넘어가는 그런 되게 이사급 대표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막 존중받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존중을 받는다. 어, 제일 무서웠던 게 갑자기 이제 좀 약간 옆으로 세워가는데, 제일 무서웠던 게 메일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.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어 그냥 이름하고 회계사 이름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조영준 회계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긴장을 합니다. 보통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약간 좀 혼날 각오를 해야 돼요. 뭔가 잘못했을 때 이름을 부릅니다. 음. 그리고 일곱 번째 장점인데요. 음, 연봉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. 예, 이거는 자격증 굉장히 좀 많은 자격사들 중에서 탑10 안에는 항상 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실제 업무량을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정말 많이 받는 건가?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. 뭐 요즘은 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맥도날드 시급이라고 했어요.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급여를 월급을 내가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서 받는 그런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수준이 좀 높은 편이죠. 지금은 회계사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아져서 진짜 더 높을 거예요. 그리고 단점 얘기를 해볼게요. 예, 단점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이 직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나와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되게 극복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업무량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.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어, 소위 말해서 이제 라떼는 저 때는 되게 살인적인 업무량이었어요. 실제로 매년 진짜 돌아가시는 회계사분이 한두 명은 꼭 있었어요. 뉴스에 항상 나오고 과로하다가. 네. 지금은 좀 많이 형편이 좋아졌을 겁니다. 네. 아무튼 업무량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꽤 많을 거예요. 두 번째는 빨리 합격하지 않으면은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투입 시간이 너무 길어요. 사실 진짜 뭐 제가 아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시간 동안 이제 버텨야 되는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는데요.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도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. 이거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. 모든 이제 고시류는 다 비슷하겠지만 그 단점이 여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, 합격률이 낮아요. 네. 아무래도 뭐 어쨌든 좋은 자격증이니까 경쟁률도 좀 있을 거고요. 다른 어떤 공무원의 그 합격률보다는 거기는 경쟁이 더 심하니까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.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내가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합격자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바뀌어요.
어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. 음, 단점이죠.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회계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본인이야 되게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회계사가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고 되게 열심히 달려온 거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모르는데 이건 뭐 옛날에는 계리사로 불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세무사만큼 많이 알려진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.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인중개사랑 헷갈리는 분도 봤고요.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뭐였지? TV 프로그램 봤는데 나는 솔로 이거 보는데 이제 거기에 그 뭐였지? 광수님이었나? 회계사랑 계리사 같이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재보험 회사에서 다녔어요.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. 이제 우리나라에 진짜 국내에 한 10명도 안 되시는 분일 것 같은데 저런 브레인이 이제 막 나왔다고 하니까 나만 이제 막 놀라고 있는 거야. 근데 거기 출연진들 누구도 약간 되게 놀라거나 이런 것 같진 않더라고. 왜냐면은 이제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아마 그냥 보험 설계사 수준 정도로만 보지 않았을까. 뭐 그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이제 보험 설계사가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제 사실 회계사랑 계리사 합쳐진 거는 정말 대단한 거군요. 특히 이제 재보험회사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의 뭐 대리급? 거의 이제 신입들이 연봉이 거의 1억 정도 될 거예요. 그것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하면 더 했겠죠. 진짜 막 슈퍼 엘리트급 금융회사, 금융공기업 같은 그런 데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약간 좀 아직은 회계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게 있다. 네. 다섯 번째 단점은 자격증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. 이거는 이제 실무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자격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.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? 뭐 이 정도인데 어쨌든 진로가 다양한 만큼 좀 약간 그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시면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어떤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이제 영세하게 사시는 회사분들도 있어요. 물론 이제 굶지는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막 입에 풀칠하면서 굶으면서 사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. 여섯 번째 단점인데 이건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는 회계사님들의 한정이에요. 수명이 짧습니다. 물론 이제 회계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회계법인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를 하시면서 회계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회계법인 내에서의 그 어떤 뭐랄까 수명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짧은 것 같아요. 정년이라는 게 물론 있겠지만 정년 이전에 대부분 다 한 40대 중후반쯤 되면은 끝나시는 것 같아요. 그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워낙 피라미드 구조이기도 하고. 네. 그리고 일곱 번째 단점인데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최대의 단점인 것 같아요. 세무업계도 마찬가지인데 회계업계는 어떤 이런 회계를 다루는 업종들은 대부분 다 가정적인 직업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회계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1월부터 한 3월까지 그리고 한 5월부터 7월까지가 굉장히 바쁩니다. 이때가 공교롭게 그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이에요. 보통 이제 휴가의 성수기죠. 그때 일이 많아요.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성수기 때 어디 놀러 안 가니까 돈을 좀 아끼고 비수기 때 좀 놀러 다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이제 결혼하고 애들이 있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애들 방학 때 이제 같이 놀러 다니고 이제 가정에 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진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일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니까. 어. 그래가지고 요거는 되게 그 남자 회계사든 여자 회계사든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자, 이 일을 좀 그만둬야 되나?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
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여자 회계사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. 어쨌든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받아들이거나 극복을 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. 장점 7가지, 뭐 단점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단점이고요. 어, 재미있었을까요?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회계사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예. 이상 회계사 겸 회계사무소의 대표 조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